요로결석, 물만 잘 마셔도 빠진다? 이 말 진짜일까요? 내가 매일 먹고 있는 비타민, 이거 당장 끊으라고요? 일단 발병하면 재발률이 무려 50% 이상입니다. 오늘은 극도의 통증으로 악명 높은 요로결석, 그 예방과 재발 방지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생활습관 탑5,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루틴만 모았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요로결석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법까지 완벽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뇨기과 전문의 박연호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많은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요로결석, 요로결석하면 극도의 고통, 정말 통증 중에 최고 레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발률이 정말 높죠?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요로결석은 발생도 빈번하지만 한 번 생기면 재발률이 무려 50% 이상이 됩니다. 즉,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 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예방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 양보다 리듬이 중요하다. 비뇨기과적 질환 얘기를 하다 보면 물 얘기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만큼 관련성이 크고 중요하다는 건데요. 요로결석 말하면 또 다들 물 많이 마셔라 라고 하잖아요. 또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결석이 빠지기도 하는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보통 그냥 물 많이 마셔라 그러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물의 양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리듬입니다. 제대로 마시라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잔씩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마셔야지 소변이 희석되게 되고 결석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정말 결석이 빠지기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량이 증가하면서 소변 내 미네랄이나 결정이 농축되는 정도가 낮아집니다. 결정이 뭉쳐서 커지는 것을 막는데 유리하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크기가 작고 위치가 나쁘지 않으면 소변 흐름과 함께 자연 배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조기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제대로 물 마시기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1.5에서 2리터 마시라고들 하는데 처음엔 좀 많은 것 같지만요. 또 습관 들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은 필수예요. 밤새 농축된 소변의 결석이 주범이 되거든요. 아침에 물 한 잔은 우리 몸 다른 곳에도 좋지만은 특히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만 잘 마신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평소에 물 잘 마시는 분들한테도 결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유전적인 요인도 존재하지만 일단 식생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나 헬스 하시는 분들 단백질 위주의 식단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 닭가슴살, 단백질 쉐이크 많이 먹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적절한 운동은 너무 좋지만 식단 관리하신다고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식단은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와 염분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건강 관리하신다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이러한 식단은 결석을 유발하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균형 잡힌 식단과 염분 줄이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한 가지, 이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건강 챙긴다고 매일 먹고 있는 비타민C나 칼슘 보충제도 요로결석이랑 관련이 있죠? 네, 아주 밀접합니다. 비타민C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옥사산으로 바뀌는데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옥사산 칼슘 결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로결석이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오히려 결석이 생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당장 먹지 말아야 할까요? 비타민이 좋은 점도 많잖아요. 또 칼슘제가 꼭 필요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적당량을 잘 복용해야 합니다. 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비타민C는 하루 500mg 이하로 제한하시고요. 칼슘제를 복용하실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빈속에 복용하시면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흡수되어 결석 위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되도록 임의로 드시는 것보다는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비타민C는 하루 500mg 이하 칼슘제를 복용하실 경우에는 되도록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하고요. 드시기 전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내 몸과 맞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로결석 예방법 탑5 중 네 번째 뭐지요? 바로 소변 참는 습관입니다. 결석은 고인 소변 속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요. 소변을 오래 참으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지고 방광 안에 있는 미네랄이 침전돼서 결정이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방광결석의 씨앗이 되거든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렸듯이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회의 잦은 직장인들이 자주 그러십니다. 업무 특성상 쉽지 않으시겠지만 어떻게든 환경을 바꾸셔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 서너 시간에 한 번은 꼭 화장실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소변색이 짙어지면 이미 위험실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참지 말고 자주 맑게. 요로결석 예방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운동과 체중 관리, 움직여야 결석도 안 생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로결석 예방법 탑5 바로 운동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운동 부족은 칼슘이 뼈에 안 가고 또한 뼈 속에서 빠져나와 혈액 속에 떠돌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거는 결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적당한 활동은 체내 미네랄 순환을 도와서 결석 생성을 막는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이 좋아요. 반면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위험이 큰 고강도 운동은 결석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은 만병의 통치약이니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다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요로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도 지키시고 결석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의사들의 추천 생활 루틴 탑5. 물 제대로 마시기, 과다한 단백질, 염분 섭취 조심하기, 비타민C, 칼슘제 오남용 금지, 소변 참지 않기, 규칙적인 운동. 이게 요로결석 예방의 핵심 루틴입니다. 요로결석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물 한 잔, 외출할 땐 물병 하나 들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가족 건강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쉬가 쉬워지는 TV, 동신TV. 저희는 비뇨약과 전문의 양승환. 박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